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환경직 공무원 강의를 맡은 이찬범이라고 합니다. 자, 벌써 이제 11월이 이제 또 설명회 하는 이제 또 시간이 됐어요. 이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론도 많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11월 이후에 우리 환경직 공무원 커리큘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직 공무원 환경과학개론과 화학이 있어요. 예, 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뭐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직이 생기면서 이제 시험이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이슈도 항상 기억을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 우리가 이제 기초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 심화 이론, 기출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동형 문제 이렇게 갈 텐데 11월 커리가 이제 심화 이론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기출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시점까지가 10월, 12월 이렇게 강의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론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앞에 복습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 것인가 문제를 보고 이 출제자의 의도까지 사실 좀 확인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내면 내가 이런 함정을 어떻게 피해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나는 이렇게 바라봤고 뭐 여러분들도 어떻게 바라보고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한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론을 놓고 가냐 그런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복습이 해야 되겠죠. 보면은 이제 앞에 뭐 내용 뒤에 또 나오고 뭐 문제도 풀면서 또 한 번 더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이론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까지 이렇게 24년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갈 계획이고, 요거는 이제 그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원별 문제풀이와 동형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직이 있죠. 그러면은 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끝나면서 여기 이제 국가직 시험이 3월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직 대비 단원별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동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지방직 대비 동형으로 쭉 남은 시간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문제풀이하는 그런 시간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와 문제풀이 문제집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자료 동형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뭐 문제야 이 같은 어차피 이론 안에서 똑같은 이론이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복습이 될 거고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씩 상승을 해서 우리가 또 그 어려운 문제 하나라도 작정하고 낸 그런 문제 하나까지도 다 맞출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볼 거예요. 자, 책은 이제 기본서는 방문각에서 나온 기본서,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이것도 같이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자, 환경화학 한번 커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가 쭉 해서 대기까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폐기물, 토양, 소음진 등 이런 좀 굵직한 건 사실 다 끝난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출의 빈도는 사실 수질과 대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폐기물이 조금 있어. 토양도 조금 있고 소음도 조금 있고 이 5번, 4번, 5번, 6번은 그냥 뭐 좀 약간 달라요. 그때그때 뭐 한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막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경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이 수질, 대기, 폐기물, 그 다음에 뭐 토양, 소음 진동 중에서 폐기물이 제일 이 내용이 쉬워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거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면은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 토양지하수와 소음진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하는데 특히 토양지하수 같은 경우 토양에서 우리가 토양 복원 기술이 있습니다. 그 뭐 맨날 나왔던 좀 자주 나왔던 그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SVE라고 뭐 그거에 대한 것도 살펴보고 그 외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인이냐 아웃이냐 뭐 어디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개념이죠. 소음 진동은 소음과 진동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의 어떤 매질을 통과한 어떤 파장에 대한 그런 분석이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인지 대책 위주로 여기는 좀 공부를 해주면 굉장히 편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까지 끝난 이후의 이론은 사실 큰 부담이 없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겠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거든요. 환경 법규와 공정시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한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회차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그냥 꾸준하게 한 문제씩 뭐 아니면 두 문제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이라는 거는 너무 넓어요. 환경과 관련된 법만 해도 여기 지금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에 대한 법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파생된 다른 법들도 있어요. 대기 같은 경우에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악취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관련된 법령이 있고, 수질도 이제 사실 수질 하나만 물환경 보전법 하나에 대한 개념 외에 또 상수도 하수도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험 기준도 수질 대기에 대한 공정시험이 있고 그 외에 또 뭐 먹는 물이라든지 실내 공기질도 공정시험 기준이 있고 다 성면도 있고 이래요. 그런 것들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넓은 범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꼭 기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내용들로만 추려놨죠. 그래서 양이 좀 되지만 우리가 그거를 한번 읽어보고 아 이러한 내용들이구나. 하지만 기본이 있네. 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을 좀 해서 풀거나, 또 기출이 있으니까 기출 문제에서 또 비슷한데 또 나오면은 반드시 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앞에서 조금씩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생소한 단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딱딱해 사실 글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번 좀 잘 이해를 해볼까 연습도 좀 해보시면서 어차피 나중에 임용되면 법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자, 기출을 이제 풀어볼 건데 기출은 중간 점검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지, 내가 어디까지 공부가 돼 있나 풀면서 점수가 이제 나오겠죠. 물론 뭐 그 이제 혼자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해줘도 되지만 모르는 부분이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네는 제가 느꼈던 것들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구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또 기출에서 내용은 나올 수 있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과거에 냈던 거 빼고 새로운 어떤 문제를 내려고 하겠죠. 조금이라도 바꿔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화학을 볼게요. 화학은 이미 뭐 좀 많이 지나가서 여기 반응 속도. 자,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의 뭐 화학 평형이라든지 이런 쪽이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결정 단계, 그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그다음에 반응 속도를 이제 내가 산정할 수 있는가, 뭐 이 정도 선에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또 진행이 됩니다.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생성되는 물질이 또 있고 뭐 이랬을 때 속도 결정 단계가 어디냐,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냐, 뭐 계산적인 부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에서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이 나오는데 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환경이랑 또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응 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연결이 또 되겠죠. 그래서 환경 수질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쪽까지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또 복습이 되는 거고, 또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또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겠죠.
산화환원이 있는데 얘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기와 관련된 게 또 있고 패러데이라든지 쿨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죠. 그다음에 산화환원이 있는데 산화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산화환원 개념부터 뭐 산소를 잃었냐, 얻었냐, 수소는 어디로 갔냐, 산화수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플러스 극이냐 마이너스 극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돼요. 전지, 다니엘 전지, 볼타 전지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이제 또 관련해서 전기 분해 반대로 가는 거죠. 원래는 자연스러운 자발적 반응이 아니라 이제 비자발적인 반응,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얘네들의 결합을 끊어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가 발생하더라. 원래 물은 자동 이온화를 통해 가지고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왔는데 억지로 내가 힘을 가했더니 딱 쪼갰어요. 그냥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 그러면 얘가 어느 극에서 나오나, 얼마나 나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의 반응성, 칼카나마, 아라철, 니준합, 수구수, 은백금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나와요. 그럼 앞에서 했던 게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면서 복습이 또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출 있는데 화학을 환경과 화학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사실 많이 연결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환경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약간 화학이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그럴 건 아니고 기출 문제 한번 또 풀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뭐가 또 부족한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부분은 환경화학이라고 해서 환경과학과 화학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똑같은 내용이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제 시간이나 뭐 내용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세이브할 수 있죠. 하나만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학에 남은 그런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뭐 자격증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 2월 말, 4월 말, 5월 초 쭉 해가지고 24년 기준으로 1, 2, 3회인데요.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뭐 3회차 시험까지 끝날 가능성이 크니까 뭐 넘어가고 내년도에 만약에 이걸 하겠다 하면은 지금 뭐 좀 살살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죠. 산업기사 기사 동일하게 5%, 그 다음에 기능사 3%인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4회차 시험 그리고 여기 1, 4 중에 따줘야지만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2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신경이 좀 많이 쓰여요. 25년도도 거의 이 정도 선에서 비슷하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가능한 자격증들 꼭 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기능사가 제일 쉽고 산업기사 그다음 기사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제 그 난이도가 비슷하게 난이도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가점은 이제 비슷하게 플러스 되는 포인트는 좀 비슷하게 같기 때문에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없다 하면은 사실 산업기사만 봐도 가산점은 동일하죠. 근데 기능사는 좀 낫다. 그 다음에 25년도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격증에. 물론 이거 25년도에 이게 되면서 그 26년도 뭐 내다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대기환경기사는 24년에 25년 넘어가면서 그대로 가는데 25년도에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의 출제 기준이 변경이 돼요. 어떤 게 변경이 되냐? 기존에 1이 개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2가 상하수도 계획, 3이 방지기술, 4가 공정시험 기준, 5가 법규였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1이 개론과 법이 되고 2는 그대로, 3도 그대로, 4도 그대로인데 5가 없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얘는 안 봐. 법규가 일로 들어갔어요. 개론으로. 25년도에.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난이도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다 외워야 되고 뭐 헷갈리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줄어들겠지 문제수는. 왜? 20문제에 법도 내야 되고 개론도 내야 되는데 뭐 하나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어차피 그 이제 가산점은 그냥 기본으로 다 갖고 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중요도로 보면 당연히 수질이 아직까지는 우세하죠. 수질 대기 뭐 수질이 더 많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수질 대기 폐기물 기타 해서 기출이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중요도를 두고 시간을 안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도 결합 물질의 상태 용액 에너지 화학 평형 산화 환원 반응성인데 화학은 거의 뭐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탄소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뭐 아직까지 내가 좀 힘들다 하면 좀 이제는 어려워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반복하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앞에 내용들이 어느 정도 쌓여 있죠. 복습도 쭉 하면서 문제도 살살 혼자 풀어봐야지 푸는 거를 듣고만 있다거나 가만히 눈으로만 보고 있다거나 하지 마시고 반드시 손으로 내가 직접 풀어보는 습관들이 좀 늘어나줘야 돼요. 그 시간들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습과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앞에 내용도 복습하고 하는 시기가 됐죠. 자,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기예요. 뜨거운 여름이 지났고 이제 쌀쌀한 어떤 날씨들이 찾아오고 순간에 이 차가운 추운 이 겨울 다가올 겨울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럼 뭐가 오겠어요? 국가직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공부가 어디가 좀 비는 게 있는지 물론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딱 중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얼마나 했나 내가 부족한 건 얼마나 되나 물론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는 뭐가 잘 되나?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나는 왜 이 부분이 부족할까를 뭐 짧게나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쭉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리프레시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이 좀 그래도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 좋아지고 하면 이제 기분이 들뜹니다. 우리는 그거와 연연하지 않고 외부의 환경과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휘말리지 않고 나의 갈 길을 쭉 지나가 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혹이 많은 또 계절과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 놀고 싶고 뭐 이런 유혹들 좀 편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 하지만 내가 정한 시간과 그렇죠? 나와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스스로와. 그래서 그 시간에 잘 공부하셔가지고 제대로 그 자리에 앉고 정해진 식습관 뭐 이런 것들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정말 제대로 잘 지켜가면서 이 남은 시간들을 좀 보내주시면 부족한 것도 채워질 거고요.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점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과정도 화이팅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